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두 번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 후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코스는 지난번과 같이 문제를 좀 많이 좀 줄인 상태에서 보통 이제 파트 5가 40문제인데 30문제 정도 있고, 파트 6는 12문제 정도를 6문제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짧은지만은 좀 더 짧게 토익에 맞는 그런 경향을 갖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그 문제 다 풀어보시고 나서 저의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토익은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러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뭐 문법책만 달달 외운다 또는 어휘만 달달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단 기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점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어떠한 내가 문법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내가 배운 건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다 파악해 가면서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임새 같은 걸 잘 보신 다음에 시험 보실 때 그런 것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푸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1번 문제는 먼저 보도록 하죠. 101번 문제. 그래서 101번 문제를 봤더니 A, B, C, D가 encourage, grant, accept, 그리고 rew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의 적절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스타일은 동사의 적절한 어휘 문제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해석을 갖다 위주로 하되 특히 목적어 쪽을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부터 보면은 AFC Airline spokesperson이 announced yesterday, 어제 발표했습니다. The new airline coupons가 will blank passengers to upgrade from economy class to first class for free. 무료로 어디에? first class로, 어디로부터? economy class로부터 first class로 from A to B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 B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패신저를 뭐 한다? 순간적으로 해석적으로 볼 때는 수여다, 주다, 그란트나 리워드라는 동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패신저스가 지금 현재 목적어인 상태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자리엔 필히 5형식 동사가 되는 거니까 A, B, C, D 중에서 해석보다는 이 형식에 맞는 동사를 찾으라는 일종의 문법 형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encourage를 써야 되겠죠. encourage만이 여기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를 맞는 5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encourage 외에도 이러한 5형식 동사는 expect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allow도 가능합니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encourage도 있고, 그런 다음에 requi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토익 종합서를 보면은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는,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라는 섹션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항상 이러한 5형식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갖는 아주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필히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시 한번 집에서 꼭 찾으셔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거를 문제가 적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동사들은 무조건 무슨 형태도 가능하다? 수동태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가 될 테니까 앞에 목적어가 있고 얘네가 수동태가 돼서 B 플러스 PP가 된 다음에 뒤에 얘를 갖겠죠. 따라서 플러스 투부정사를 갖는 구문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얘네들이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 역시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를 바로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되는 문제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능동형의 구조와 이렇게 되는 수동형의 구조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죠. A, B, C들을 봤더니 역시 fully가 돼 있고 quite, enough, rather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번 파트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어휘 쪽이나 특이한 어휘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어휘 공부를 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2번 문제를 갖다 보시니까 The Sina Corporation yearly earnings, Sina Corporation의 연례 그러한 소득들은 were not impressive, something to attract more investor. 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무엇보다도 얘가 지금 형용사가 되고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얘가 보호 역할이 되니까 이 자리에는 쓸데없는 부사가 들어가서 요렇게 수식하는 후치 수식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quite 같은 거 매우 인상적이지 않다 해서 정답을 생각하기 쉬운데 quite란 단어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서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는 부사가 되면서 특히 부사 중에서도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을 만족시키는 약간 한자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후치 수식을 만족시키는 부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죠. 따라서 정답은 enough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enough impressive가 아니라 impressive enough 이렇게 되는 거죠. 단 enough라는 그러한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형용사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enough를 써주게 되면은 뭐 enough people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충분한 뭐다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전치 수식이 되는 겁니다. 앞에 수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사일 때는 항상 enough는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갖고 뒤에서 enough란 단어가 쓰여지면서 이렇게 수식이 되는 후치 수식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어만 후치 수식이 되니까 이러한 경우도 이 단어를 딱 꼭 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C번을 써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더불어서 impressive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impressive라는 거는 인상적이라는 뜻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impressed가 있을 거예요. impressed는 감동적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로 얘네들이 나올 때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나오는데 impressive는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impressive는 항상 뒤에 사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뒤에 사물에 따라서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impressive 다음에는 항상 플러스 사물이 나오는 게 원칙이 되고 얘는 뒤에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특히 이 단어는 이러한 형용사의 형태도 되지만은 문장 자체 이형식 구조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앞에 주어가 사물이다. 그럼 impressive 가는 거고 앞에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impress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잘 기억하시면서 후치 수식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아주 쉽게 C번으로 보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역시 the president will blank his concerns 이렇게 돼 있고 about 무엇에 대한 the budget reforms. 버젯이란 reform이라는 단어는 개혁안이라는 뜻의 명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budget reforms에 관련한 그의 concern은 명사로서 관심이란 뜻도 되고 관심 그리고 우려란 뜻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토익에서는 우려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우려 또는 관심을 뭐 했다, 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서? at the annual performance meeting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는 요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만은 관심이나 우려 등을 표방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동사는 표방하다, 감정을 나타내다라는 동사 어드레스를 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좀 이상하신 분은 요거는 또 무슨 단어로 쓸 수 있다? 원래 제일 만만한 애는 얘죠. express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xpress one's concern, express appreciations 또는 address one's concern, address appreciations 이렇게 씀으로써 뒤에 있는 감심이나 우려나 관심이나 감정을 표방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갖다 말하다의 뜻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커멘트라는 거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관심이나 우려 등의 감정을 표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remark도 마찬가지, exclaim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올 때의 동사는 항상 express나 address로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돼서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제가 요걸 어렵게 구성해서 address가 나왔는데 보통은 동사 express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감정을 표방하고 나타내다 이런 뜻으로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가자. 4번 문제는 딱 봤더니 severe란 단어에 severe, severely, severeness, severity 이렇게 됐으니까 똑같은 단어의 어용 문제가 되겠죠. 딱 봤더니 블랭크 앞에 누가 있어? 비동사가 있고 비어 있고 뒤에 pp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비동사하고 비어 있고 pp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 역시 부사죠. 들어가서 꾸며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가혹하게
끔찍하게 severely를 써준다. several 컴퓨터 키보드가 아주 끔찍하게 데미지를 당했어요. while being delivered 어떻게 되어지는 동안 배달되어지는 그리고 will be replaced 다시 바뀌어질 거예요. at no cost to our client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전에 for free가 말한 것도 무료지만 at no cost도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문제보다는 여기에다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전치사 at은 속도 요금 그리고 가격에 쓰이는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at no cost, at no charge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 단어 전치사 쓰는 게 한때는 한 2번인가 3번 나왔습니다. 한 해 아시겠죠? 근데 잠깐 잠잠할 때 역시 언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속도 요금 앞에는 전치사 at을 쓴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전치사의 쓰임으로써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B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 쓴다. 부사어형 쉬웠습니다. 105번으로 넘어가자. A popular destination 하면서 쫙 읽어보는데 A가 which, B가 where, C가 what, that 이렇게 되지. 아 그러면은 which, where, what, that이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명사절 문제거나 또는 versus 관계대명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지. 게다가 where까지 있다는 거는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생각해야 돼? 관계부사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나온 김에 살짝 보면은 명사절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삼형식 문장에서 필히 어느 문장하고 어느 문장에만 써야 돼? 여기 문장 아니면 여기에다 쓰는 게 명사절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는 놈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쓴다면 걔네들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요 자리 또는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즉, 아 내가 문장을 봤더니 그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 접속사의 문제가 명사의 자리야. 아, 그럼 내가 명사절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 나온 그 블랭크 자리가 명사 자리가 아니라 이처럼 뒤에서 이 명사,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대명사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중심으로 요 앞에까지의 문장이 완벽하면은 관계대명사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모질한 명사 역할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명사절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잽싸게 한번 보죠. A popular destination이 문장의 주어일 거야. In Malaysia 빠져야 되겠지. 얘가 동사가 되고 beautiful 블라블라 park 따라서 형용사가 되고 명사가 되니까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장이 어떻게 됐다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명사 파크를 꾸며준다.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좌우단지 간에 명사절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명사절이 제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배운 용어도 있겠지만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무조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야 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관계부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쓰이는 위치 관계는 보는 게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어쨌든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 뒤에 있을 것이다? 명사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명사 뒤에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서 그런 걔는 관계대명사야. 그러나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었어? 그럼 나는 관계부사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봐봐. travelers가 주어가 되겠죠. can 조동사에 tour가 동사가 되고 historic tea plantation 해서 목적어 enjoy 동사 the flashy mountain air 역시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뭘 찾는다? 관계부사를 찾는다는 거지. 그러면 관계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접속사는 크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when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where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hy가 있을 거고 마지막이 how가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시간 뒤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장소 뒤에 있어야 돼. 그리고 why는 이유, 즉 영어로 따지면 the reason과 같은 단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how는 the way 뒤에 일반적으로 쓰는데 얘는 또 희한하게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어. why, the way만 쓴다든지 the how만 써서 하나를 필히 생략시켜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관계부사가 됐으니까 그 앞에 있는 이놈의 명사가 과연 시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이유를 나타내는지 더 왜인지 장소를 나타내는지를 따져서 그에 맞는 접속사만 이제 써주면 문장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딱 봤더니 앞에 분명히 접속사에 따라서 파크, 공원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공원이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장소를 나타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re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되는 관계부사는 항상 관계부사라는 놈의 특징은 누구 플러스 누구? 전치사 플러스 뭐로 나타낼 수 있다?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굳이 그거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좀 더 공부를 제대로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렇게 나온 관계부사를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파크가 되는 관계대명사에 따라서 사물이니까 뭐로 봐도 which로 받고 우리가 in the park 그러면 되겠지? 전치사 in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where는 바꾸면 in이치. 단 어떤 책에서는 where를 바꿨더니 in이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치사가 at이 될 수도 있고 in이 될 수도 있고 on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when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on이치가 되는 게 아니라 at which, in which, on which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만드는 거지 전치사가 정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소가 되고 완벽한 문장,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where를 쓰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됐고 위치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고 what은 명사들 접속사예요. 절대 관계대명사 역할을 못하니까 이처럼 문장 안에서 문장이 다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사절로서. 그리고 대절은 관계대명사도 되고 명사절도 되지. 단 얘가 명사절일 때의 특징은 완전한 문장을 수반하죠. 그러나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그럼 역시 얘도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한다. 그리고 명사절일 때는 동사 뒤나 주어 자리에 써야 되고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관계대명사일 때 명사 뒤에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정답을 이걸로 찾아가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접속사 문제는 많이 제가 실제로 신촌에서 지금 실전반하고 스파르타반이나 780 넘기기 반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역시 접속사가 나오면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접속사가 나타내는 말의 정의만을 꼭 기억하시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시험 문제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사절의 정의는 뭐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의 관계부사의 정의는 뭐야? 형용사절로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럼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럼 부사는 문장 안에 있고 밖에 따로 있는 거니까 그 부사절을 찰 때 완벽한 문장 바깥에 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서 굳이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부사절로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선택지 자체에서 부사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부사절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부사절과 관계대명사, 명사절 각각의 접속사에 따르는 그 자체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풀 거고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서부터라도 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서 필히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품사로서 무엇인가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제 푸실 때 정말로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을 잘 기억하시면 훨씬 문제 풀 때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0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it이 있고 힘이 있고 himself가 있고 itself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또는 그 자체 itself나 oneself라는 건 제규대명사 또는 강조용법 이렇게 될 테니까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소유격이었기 때문에 뒤에 명사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문장을 보면서 따져보는 수 없겠지. The committee that will hire.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앞에 명사가 있는데 대시 있고 will 다음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이러한 주격관계대명사는 일종의 수식어고 형용사절이 되니까 끝나는 데까지 찾아서 없애야 되겠지. 즉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없애고 얘가 문장의 실제 본동사가 되니까 이만큼은
요렇게 수식하는 수식어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the committee가 has decided that 대디아를 결정했습니다. Mr. Cook's marketing experience가 makes가 이 대절에 걸리는 실제 동사가 되겠네. 동사 두 개의 접속사 하나 완벽하다는 거지. 얘가 동사가 되고 blank highly qualified가 갑자기 나왔어. qualified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용사형 qualify라는 동사로부터 유래가 된 분사가 되겠지. 그러면 요 qualified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해서 그렇게 찾아도 되지만 얘가 동사고 분사형의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왔으니까 이 자리에는 내가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자리에 목적어를 쓰는데 미스터 쿠의 마케팅 익스피리언스가 누구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자리에는 목적격으로서 뭘 써주면 된다? 그의 자격을 갖춰줬다. 힘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리는 qualified라는 단어는 PP로 꾸며줄 때 무조건 사람을 수식합니다. 따라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얘가 사람이 올 때 PP로 받는다.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일단 목적격 is은 죽어도 안 돼요. 아시겠죠? It is qualifying이라는 의미, 뭐 좀 약간 이상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지만 It is qualified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못 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qualified는 무조건 사람하고만 관련돼 있다. 사람이 자격을 갖추는 거지 그것 자체가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고 himself를 쓴다면 oneself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이 주어하고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앞에 있는 주어는 미스터 쿠가 아니야. 주어는 누가 돼? experience라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다면은 itself를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그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himself는 주어랑 같지 않으니까 틀렸겠지. 그리고 itself도 역시 얘하고 얘가 같지 않잖아. 그가 매우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가 되는 그가의 의미가 돼야 되지 experience가 아니겠죠. 따라서 얘도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요 자리는 목적격을 써줘서 힘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목적격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해석을 잘할 때 시험 문제 정답을 찾으니까 항상 목적격을 풀 때는 주의를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요 문제는 좀 난 게 요 자리에 원셀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시겠지? 근데 원셀프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원셀프 재규대명사의 용법은 특히 재규대명사의 재규적인 용법이죠. 항상 이러한 재규적인 용법에 따른 동사는 필히 4형식 또는 5형식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4형식 동사하고 5형식 동사에 따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원셀프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재규대명사의 재규적인 용법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재규대명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규적인 용법은. 그래서 목적격 그냥 힘만 써줘서 그의 그러한 마케팅 경험이 그를 매우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더불어서 한두 마디 더 잔소리를 해드리면은 qualified 앞에는 이처럼 highly를 주로 많이 씁니다. very를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가치나 판단이 되는 거 앞에는 highly가 very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구처럼 외우세요. 그 사람이 자격을 매우 갖췄다. 항상 highly qualified라고 외워두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여기를 갖다 가려놓고 써라.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럴 때 highly를 찾았으면 된다. high는 안 돼요. 아시겠죠? highly qualified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high도 부사는 합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high는 부사로서 단순히 높이가 높게란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매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치나 판단이 매우 많대 매우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107번 문제. 역시 accordance, accordingly, according, accorded 이렇게 됐으니까 이 자리에 적절한. 근데 in이 있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명사 accordance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낸 이유는 사실은 요 표현보다는 요게 수거라는 거죠. in accordance with라는 건 뭐뭐와 일치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final contract was drawn up 되었습니다. 매니저스의 인스트럭션들과 일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거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해? in accordance with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수거니까 외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108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here's가 맞냐, it가 맞냐, themselves가 맞냐, itself가 맞냐. 역시 요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역시 그 목적격을 물어보는지 oneself가 맞는지 소유 대명사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원래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편중적으로 나올 일은 없는데 아까 전에 힘이 나온 것처럼 편중적으로 나올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although the Indian restaurant downtown has been expand가 공간을 확장하다 의 뜻이죠.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누가 있으니까 although가 있으니까 역시 양보절을 이끈다는 거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머들은 여전히 찾아요. blank standing in line for the best Indian food. 최고의 인디안 푸드를 위해서 라인 안에 서 있는 누구를 찾아? 커스터머 자기 자신을 찾는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규대명사 용법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4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는 4형식의 체계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5형식 체계가 되겠죠. 좀 더 요거를 잘 써드리면 요 자리가 4형식 동사가 되겠고 요 자리가 5형식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요 자리의 목적어를 항상 앞에 있는 주어랑 같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주어랑 같으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 제규대명사의 제규적인 용법을 쓴다는 거죠. 즉 여기서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 앞에 있는 커스터머라는 거야. 즉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인디안 푸드를 위하여서 라인 안에 서 있는 여전히 누구의 모습을 찾는다고 알게 된다고 자기 자신 커스터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 목적어가 앞에 있는 주어랑 같게 되니까 제규대명사고 커스터머스 복수가 됐죠. 따라서 정답은 뭐로 가야 돼? themselves로 가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요걸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같은 경우는 find가 역시 몇 형식이라는 거 5형식이라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find나 make 같은 동사가 나올 때는 3형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특히 5형식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make하고 find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딱 나오게 되면 3형식, 5형식을 집중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런 다음에 누가?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을 주어랑 같으니까 themselves를 써준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규대명사의 제규적인 용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9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109번 문제는 between이 있고 with가 있고 next가 있고 through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문제가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The 330 bus travels가 운행하다의 뜻으로 보시고 도시를 어떻게 운행한다. between과 같은 거는 단둘 사이가 되니까 뒤에 and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더 city만 왔으니까 얘는 틀렸고 그리고 버스와 함께 운행한다. city와 함께 운행하는 버스라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city 옆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서 next to를 써야지 next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따라서 관통하다, 통과하다의 뜻의 전치사 through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도로를 따라서 걷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along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도로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를 얘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 across라 그런다는 거지. 즉 양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가로질 땐 across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 가로질러 간다, 통과해서 간다야.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써야 돼? through를 쓴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둘러싸여? 시 행정상으로 도시는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버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through the city라고 써주면 정답이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hrough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through는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through와 같은 경우는 그처럼 어디를 관통해서 가다 보니까 용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through를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the park 여기서처럼 through the city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through the house라고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집을 가로질러서 간다. 이렇게 되는. 즉 집이 이렇게 있으면 둘러싸여져 있어서 창문 같은 게 뭐 신선한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집을 갖다 관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rough the park, through the city, through the house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되고 역시 through the tunnel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은 어디를 관통하다의 뜻의 전치사 through를 잘 기억하시면 되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rough라는 전치사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throughout하고 through는 달라요. 아시겠죠?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throughout이라는 전치사는 첫 번째 동안 내내야. 그리고 토익 시험에 얘도 많이 나오지만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뭐니 해도 두 번째죠. 도처에. 곳곳에.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는 지난번 저희 집중 이런 적중 모의고사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죠. throughout하고 through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역시 대시 있고 대니 있고 올더가 위치가 있다. 얘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죠. 대은 접속사, 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급, 올더는 접속사, 그리고 위치도 관계대명사나 명사절 접속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문장에서 따져봐야 되겠지. 일부러 되게 복잡하게 낸 겁니다. 그러면 the productivity of the plastic injection unit, 즉 플라스틱 인젝션 유니트의 productivity가 생산성이죠. has increased, 증가했대. So much blank management decided to give all of the employees a special bon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지먼트가 또 다른 주어가 되면서 decide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동사와 이 동사를 데려가야 되니까 접속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근데 increase란 동사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자동사로서 무한반복, 타동사로도 무한반복이 되니까 선생님 increase 뒤에 일반적으로 토익은 타동사니까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increase는 자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타동사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장을 다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프로덕트비가 올랐대. 그랬더니 뒤에 매니지먼트는 결정했대. 스페셜 보너스를 모든 인플레에게 줄 것을 결정했다. 그럼 여기다가 목적어 대절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이 목적어 역할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스페셜 보너스를 모든 인플레에게 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증가시켰다. 전혀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얘의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앞에 누가 있어? so가 있고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 그러면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여기서 문장은 끝나버리면서 부사절 접속사 순간적으로 so that이 떠오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많이 올랐다. 머치가 얘를 꾸며주면서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스페셜 보너스를 모든 인플레에게 줄 것을 결정했다라고 시험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so that 용법을 써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so that이라는 놈은 접속사로서 부사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말의 원인이 돼서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다고 말해서 보통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게 일반적인 포맷이지만 앞에 만약에 어떤 문장이 부사로 끝난다든지 형용사로 끝났을 때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so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굉장히 폼이 우스워집니다. 영어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so that절은 항상 어떻게도 바꾼다?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써주고 that을 써주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줘도 똑같은 so that절의 역할이 된다. 여기서는 얘가 예를 들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모든 스페셜 보너스를 all of the employee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 that절이고 문장이 increase가 일형식 문장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형식을 따지다면 얘가 부사절 접속사를 했으니까 형식을 따질 땐 여기 있는 문장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싹 다 지워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만 따지는 거니까 얘를 자동사로 봐서 일형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that절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부사절 접속사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increase가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that절을 쓸 때요. so much가 돼서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that절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crease가. 의미가 전혀 이상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사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so하고 that이 같이 다닌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101번서부터 11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휘 문제도 좀 있었고, 접속사 문제가 두세 개 있는데, 요거는 좀 시험 문제 포맷하고는 다르게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섞어놨으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올 일은 없어요. 아시겠지? 근데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각각 설명했던 재규대명사의 용법이나 부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것들은 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걸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문제 풀이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